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인데 꼭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네요. 5월 26일 화요일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선입니다.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주식 투자 이제 하시면서 우리 시장이 휴장이어도 글로벌 시장 보시는 분들은 우와, 미국도 좀 갔고 대만도 갔고 일본도 최고가 경신했고 와, 우리도 열렸으면 오늘 최고가였는데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셨을까요? 네, 그걸 한 번에 반영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글쎄 오전과 오후의 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출발하면서 8,006거래일 만에 재돌파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8,131선까지도 갔었는데 살짝 힘이 빠지면서 현재 상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10분 정도 남겨둔 현재 지수부터 체크하고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요. 오늘 2.79% 현재 시간 상승하면서 8,066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6거래일 만에 8,000선 다시 돌파이고요. 오늘 고점은 8,100도 넘었었죠. 8,131선까지도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코스닥 보죠.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비슷하게 갔었거든요. 오히려 코스닥의 지수 상승폭이 좀 더 강했었어요. 그런데 이내에 조금 약해지더니 지금 구간에서는 1% 밑으로 내려왔네요. 0.94% 상승이고요. 1172선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1205선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1170선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네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 반가운 건 여기죠, 여기. 네,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지금 코스피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금 포착이 된다는 거. 코스피에서 현물 외국인이 매수해 주는 게 13거래일 만이네요. 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코스피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정반대 흐름이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달러원 환율이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10원 이상 내려가면서 1,504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만 좀 체크하고 두 분 모셔볼까요? 코스피에서 230여 개 종목이 상승, 660여 개 종목이 하락이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개수가 좀 많이 비슷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락 종목 개수가 월등히 좀 많긴 하네요. 코스닥에서는 500여 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1,100여 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이것도 월등히 오전장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는데 지금 오후장에서는 하락 종목 개수가 2배 정도 더 많아졌네요. 자, 여기까지 보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 시장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열 본부장님 그리고 SK증권 경인지점의 이재규 PB차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네, 잘 보냈습니다. 네. 푹 쉬셨어요, 본부장님? 네, 잘 쉬었고요. 네. 근데 제 구독자들 때문에 때문에 아니라 덕분에 덕분에. 네, 온라인 강의 많이 올리고 네. 한 4개 올렸거든요. 오. 와. 그리고 어저께도 방송이 있었어요. 어제도요? 네, 오. 여기 그것은 방송하는 곳이 좀 조용한 곳이라서 네. 와이프하고 딸내미 같이 데리고 와서 풀어놓고 어제 방송하고 식사하고 왔죠. 풀어놓고 그래서 알차게 보냈습니다. 일도 하시고 좀 네. 휴식도 하시고 네 이러셨군요. 제가 무슨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쉬는 게 이렇게 연차 이렇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리프레시도 좀 하고 네. 그렇죠. 이미적으로 그냥 쉬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본부장님 임의적으로. 네, 제가 연휴를 만들어서 쉬려고. 오. 좋더라고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보셨어요, 우리 저희도 제비 좀 네, 감안을 저요? 해야겠네요. 네. 저도 애기가 갑자기 바닷가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 모래놀이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 가서 모래놀이 좀 하고 왔습니다. 주말에도 연휴에도 네. 쉬지 못하는 아빠의 아유, 어쨌든 두 분 다 잘 보내셨는데 이렇게 잘 보내고 온 오늘 시장이 8천 가뿐하게 넘어서면서 시작을 했고 이렇게 지금 마감까지 6분 정도 남겨둔 상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일단 네. 저기 목표 주가 상향이 몇 개 있었죠. 그리고 엄청나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더 뚜렷하게 온 게 부품 쪽에 있었어요.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 17%, 24%.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꽤 올랐고 뭐 기타 등등 양자 하여튼 부품 단에 많이 올랐어요. 사막 컨덴서는 상한가 같네요. 뭐 이런 식의 것이 돼가지고
소부장 부품단에서 상당히 많이 오른 게 있었다. 인텍 플러스도 그렇고 뭐 저기 네페스 아크도 그렇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전반적으로 그 2차 전지나 저쪽에 뭐죠? 코스닥 쪽은 네. 좀 힘이 빠진 것이 좀 더 압축이 돼서 가다 보니까 처음에 용두사미는 아니더라도 좀 약하게 된 게 그런 원인이 아닐까. 더 확실한 대로 몰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도 강했습니다만 더 확실한 쪽으로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 초반에 오전장에서는 좀 비슷하게 가고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좀 더 강한 구간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부품 쪽이라든지 일부러 좀 쏠리면서 그쪽으로는 살짝 힘이 빠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오늘 확실하게 부품단이 좀 좋았다. 이따가 또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저도 거의 엇비슷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이었죠. 그 코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5%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제가 왜 금요일 날 쉰 것 같죠? 지난주 금요일 맞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코스닥이 오랜만에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때 뭐 제약바이오도 많이 올라오고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오늘 장 초반에 따라붙은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세의 연속성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단이 따라오고 있는, 그러니까 넘버가 찍히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눌림이 많이 나왔을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장 초반에 따라붙기는 조금 부담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들어왔었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잡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7거래일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좀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추세적으로는 실적이 찍히는 쪽이 유리해서 여전히 코스피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는 수급적인 변화가 좀 체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코스닥을 신규 매수했거나 뭐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있다라면 저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뭐 다음 달까지 타겟팅을 했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장 초반에 이제 코스닥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돼서 매수했던 분들이 지금 많이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시차를 두고서 다시 한번 되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주도 섹터는 반도체와 IT 쪽이고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 네네. 네, 차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고 네네. 다시 본부장님으로 좀 마이크를 넘기면 예. 주말 사이에 뭐 방송도 하시고 이제 시장 쭉 보시면서 네네. 일본도 잘 가고 대만도 잘 그렇죠. 갔는데 어제 엄청 이게 났죠. 반도체 네, 위주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 와, 우리 화요일에 개장하면은 좀 좋겠다라는 이 뉴스들이 좀 쌓여 있던 상태였죠. 그렇죠. 네, 그거만큼 오른 거예요. 그거만큼. 제가 이제 대만은 못 봤는데 일본은 약간 약보합 둘다 약하더라고요. 약하죠. 네. 어제 많이 올라서 그래요. 네. 둘 다 뭐 거의 3% 넘었나 낮았나. 네. 그랬고 반도체 키옥시라든지 뭐 삼성전기의 피오그룹이 무라타, 뭐 다이유덴 이런 것들은 뭐 장난이 올랐거든요. 그거 대비하면은 우리도 그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그 정도로 올라갈 계제는 없었거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 그러다가 또 오늘 어젯밤에 할 때 미국에서 전쟁이 좀 종전 아니고 휴전 계통으로 가니까 네.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조금 덜 오른 거지 사실은. 아직 안 끝났지만. 그 약간 아쉬움. 약간 저는 그래서 한 3%대를 끝날까 싶은 생각이 혼자 갖고 있었거든요. 네. 코스닥은 잘 모르겠고 네. 코스닥이 코스피만큼 갈 거라고는 안 봤어요. 만약에 매크로까지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가 먼저 가고 코스닥에 간다는 게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앞설 거라고 저는 봤지만 아직 끝났지만 삼성전기 이런 거 다 부품적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3%를 못 가는 건 조금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는데 이게 보면은 환율이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환율이 확 빠지지 않네요. 네네. 생각만큼은 유가는 빠졌지만 그래서 뭐 오늘 하루만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아쉬움을 달래고 내일 모레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권 지수도 약보합, 니케이도 오늘 좀 쉬는 비슷해요. 0.2% 정도 하락. 네네. 그러면은 우리는 쉬었던 거 그들 올랐을 때 네네. 우리
휴일이었으니까 못 갔던 거 오늘 반영이면은 내일은 그러면 우리도 약간 약한가 싶기도 하지만 우리는 본부장님 이슈가 있잖아요. 2배 ETF 내일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 그거 모르는 두배 ETF가 어떤 변동성을 야기할지 삼성 하이닉스를 확 몰려가면서 다른 쪽에 그 수급을 뺐을지 아니면 뺏는 게 아니고 그냥 유지되면서 그쪽도 강할지 전반적으로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느낌상으로는 ETF 쪽이 확 들어오면은 수급을 좀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가져봅니다. 수급을 뺏긴다는 거는 조금 쉽게 그러면은 그쪽 삼성 하이닉스 더 삼성전닉스. 몰릴 수도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인텍 조그만 LG노텍, 삼성전기 뭐 현대중업도 오르고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근데 다 목표 주가 나오고 무슨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 건 맞지만은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늘 덜 갔다고 저기 좀 그러실 분도 계시잖아요. 30만 원 됐나요? 안 됐네. 30만 원. 네. 네. 이게 사실은 조금 성이 안 차긴 하죠. 29만 9천 원. 네. 또 내려왔어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나서. 네. 30만 원. 30만 원으로 딱, 딱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딱 뭐랄까 참 사람 기분이 맞아요. 30만 원, 200만 원 어쨌든 오늘 30만 전자, 200만 이스는 장중 내내 확실하게 좀 지키는 흐름은 있었는데 잠깐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보겠고 차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차장님도 아쉬우세요? 이 흐름? 네, 뭐 일단은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오전하고 달라요. 네, 맞아요. 오전보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좀 추격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반도체와 IT, 전자 네.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뭐 대만의 시가총액이 인도를 제쳤다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대만의 시가총액 중에서 뭐 40% 이상이 TSMC라고 하죠. 원래 그래서 인도가 더 컸어요? 인도가 더 높았죠. 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았었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어.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우리도 영국보다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뭐 GDP랑은 관계가 없고, 관계가 없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성장 밸류를 많이 받고 있는 국가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AI라는 이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국가의 그런 시가총액 순위를 바꿀 만큼 굉장히 큰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IT, 전기전자라든지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뭐 코스닥 쪽이 엄청나게 밀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사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4.6%, 5%, 6% 이렇게 올라갈 때 왜 이렇게 트럼프가 탁호를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란과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코멘트들을 보면 굉장히 강경한 척하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말을 좀 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매크로가 안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 뭐 유가가 많이 내려온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매크로가 일단 안정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추가적으로 AI 쪽에 대해서 더 집착할 가능성이 있다. 집착이 된다면 뭐 반도체라든지 뭐 그 IT, 전기전자 같은 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저는 ETF는 일단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배 ETF 말씀. 그죠. 두배 ETF 같은 네. 경우는 전 상방 쪽에 대한 기폭제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면 그땐 또 반대급부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장 마감되면서 제가 수급 잠깐 보니까 지금 콜옵션이랑 풋옵션 둘 다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양매수가 들어가면 변동성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에 대해서는 약간 제한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 아마 계속해서 좀 프리마켓부터 지켜보셨던 분들 삼성전자 보면서 그때 깜짝 놀라셨던 분들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잠깐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가 급락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20%인가? 아, 그래요? 이렇게 빠졌었어요. 그래서 프리마켓에서는 잠깐 그 하이닉스하고 시총이 역전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좀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글쎄요, 뭐 여러 추정이 있더라고. 뭐 주문 실수 얘기도 있고, 뭐 어쨌든 그건 프리마켓에서 있었던 좀 일이었습니다. 네. 거래가 제가 지금 보니까 넥스트레이드에서 네. 그렇게 좀 진행이 됐는데, 네. 200주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이건 주문 실수라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요. 요때 매수하신 분들은 되게 좋겠네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다 봤는데 매수 성공하신 분 있나요? 막 서로 이렇게. 네.
서로 묻고 하는데 거의 없는 것 같기도 그래요? 하고, 예,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때 잡으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으시다면 또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하이닉스가 이제 잠깐 시총 역전되면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보고서에서 삼전과 하이닉스가 시총이 뭐 역전되면은 그게 고점 신호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잠깐의 뭐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마감가 한번 확인하고 또 네, 다른 얘기도 해보도록 하지요. 일단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2.5% 상승하면서 8,047선으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8,00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되는 코스피의 지수고요. 코스피가 8,000 넘어간 게 이제 6거래일 만이니까 그리고 8,047선으로 마무리가 된 흐름도 최고가로 어쨌든 마감가를 쓴 거죠. 근데 장중에는 8,100도 넘어섰다는 것도 기억해 볼 만하고요. 코스닥은 0.9% 상승 1,172선입니다. 아까 정리해 드린 대로 수급적으로는 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사줬지만 그렇게 물량이 크진 않습니다. 크게 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13거래일 만에 순매도를 끊어줬다. 이런 의미는 좀 있을 것 같네요.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수가 확인이 됩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달러원 환율이 그렇게 크게 안정이 아주 빠르게 되지는 않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1,500원대 위에 있지만 어쨌든 오늘 12원 이상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상황이고요. 오늘 지수는 상승했지만 결국에 오장 들어서면서 보면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다는 거 종목 수로는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시총 상위 종목 또 확인을 분위기 차원에서 좀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2%대 상승. 30만 원 결국엔 못 찍었네요. 29만 9천 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이닉스는 5.7% 상승하면서 200만 닉스 달성, 205만 2천 원 이렇게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의 하락. 그리고서는 쭉 또 빨간불이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기가 17% 상승입니다. 157만 원, 시총 6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합니다. HD 현대중공업도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고요.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현대모비스도 오늘 2.7% 상승해 줬네요. 10% 한화오션도 10% 상승하면서 조선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또 괜찮았군요. HD 한국조선해양도 5.7% 상승했습니다. 지주사 두산도 좋았네요. 오늘 11% 상승이었고요. 네이버는 참 1%대 하락이에요. 네이버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또 하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종목 오늘 LG 이노텍이죠. 24% 상승 100만 원 오늘 넘어섰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계셨으면 나는 황제주란 단어 그런 거 언론에서 막 붙이는 거 싫어해 하셨을 것 같지만 어쨌든 황제주 등극입니다. 106만 원 돌파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한화시스템 방산 쪽도 5%대 상승해 줬고요. 지주사 오늘 괜찮았던 거 맞네요. LG도 3%대 상승해 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 쪽 사실 좀 아쉬운 게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빨간불로 좀 괜찮았거든요. 시총 1위부터 한 10위권까지 보면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수가 좀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뭐가 괜찮았나 좀 보면요. 주성 엔지니어링 4.6%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4%대 상승. 펩트론도 5%대 상승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ISC 쪽이네요. 14% 상승해주는 흐름이었고요. 대한광통신이 또 14% 상승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네요. 솔브레인, 두산테스나도 각각 5%, 4%대 상승해줬고요. 동진세미킴도 6%대 상승, D&D 파마텍도 9%대 상승,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9%대 상승 이렇게 좀 큰 폭의 상승세가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원익홀딩스가 12% 이상 13% 가까이 또 상승을 해줬네요. 우주항공 쪽으로 스피어도 9%대 상승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네이처셀이 또 상한가 같군요. 네, 30% 상승으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특징적인 종목으로 이야기 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은 아쉽게도, 아쉽게도. 종가는 29만 9천 원, 하이닉스는 200만 닉스 달성을 했습니다. 음. 200만 5천, 205만 2천 원이죠. 네.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어? 예. 발음하기 어려워요, 점점. 점점 발음하기가 205만 2천 원. 끊어요. 2.05 이런 식으로. 2.05. 이제 끊어. 팁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100만 원 이상 되면 삼성닉스. 무조건 액면 분할 6개월 내에 한다. 뭐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요 액면 분할하면 진짜 많이 가겠는데요. 워낙에 이제 덩어리가 커지니까 한 주 살려면 200만 원 넘게 이제 맞아요. 필요해지는 거니까 그죠? 삼성 닉스에서 오늘 뭐 짚어볼 부분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이닉스가 뭐 새로운 기술 공개했던데 열 저항을 30% 낮춘 IHBM 냉각 기술. 이거 뭐 괜찮습니다. 쓸데없어요? 네, 쓸데없어요. 쓸데없어? 알겠어요. 주가에. 쓸데없다고 하셔도 저는 또 여쭤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오케이. 그럼 삼성 닉스의 요 상승은 그냥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일본, 키옵시아, 네. 대만의 TSMC 그 영향이 있었다. 그렇죠. 네. 네. 예. 매크로 안정화되면은 사고 뭐 그런 겁니다.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실적 계속 좋게 나오니까 네, 이제 갈 때가 됐다. 30만 원 참 그래요. 제가 한 얘기지만 1월 19일 날 네. 그 당시에 하시기 전인데 여기서도 그랬고 좀 더 편안하게 하는 그 네. 방송에서도 똑같이 날 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기분 좋은 상상을 할 때 30만 원까지 한번 볼까?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5만 원이에요, 삼성전자가. 근데 내가 30만 원 했을 때 이익 전망이 내년도 이익 전망 280조를 땡겼을 때 PER 10배, 13배를 치면은 30만 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풀었는데 올해 이익 전망이 350이 되면서 미리 땡겨졌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야, 그냥 270 정도 갈 거는 택도 없는 거였네.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꾸역꾸역 3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꾸역꾸역. 이익 전망을 간 거예요. 네. 지금도 PER이요. 이익 전망 350조 해서 아직도 7배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아니고 노멀라이제이션도 정상화도 안 됐다. 아직 정상화도 안 됐다. 정상화 안 됐죠. 네. 삼성전자에서 정상화가 아니고 정상화 한 8배 정도. 하이닉스도 8배가 아직 7배가 안 됐습니다. 7배 됐나? 그러니까 이거 8배 하면은 7배 아직 안 됐지. 8배 하면은 얼마냐? 38, 24, 240만 원. 8배 정도 돼야지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멀은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리레이팅 시켜줄 마음은 별로 없어요. 리밸런싱 해갖고 팔고 이익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그거만큼 채워주겠다.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 네, 딱 그 정도입니다. 아주 아차 없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노조 합의했다고 하잖아요. 네. 합의했다 하자는 게 아니고 좋게 생각했잖아요. 누가 자꾸 물어보더라고. 지난주에 지인이 삼성전자 노조 해결됐으니까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지금 방송이 아니니까 뭐지 마세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어떤 날아갈 일이 일 없을 없어요. 거예요? 날아갈 일 없을 거라고. 삼성전자가 날아갈 일 없을 거예요. 노조 해결됐다고 날아갈 거 없을 거라고. 거꾸로 앞으로 무조건 10% 빼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디스카운트 할래다가 어닝 파워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애들이 아니고 애널리스트 부르듯이 10배, 13배 그냥 쉽게 안 준다. 그 제가 제 그 토론에서 뭐라냐면 삼성전자가 이익을 그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보너스가 아니지. 성과급 나눠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200조 이상이잖아요. 네. 거꾸로 되면 야 200조는 벌겠구나. 웬만큼 벌어줘도 조금 더 써서 240조는 벌겠구나. 그 240조, 200조를 노멀라이제이션 이익으로 가정하고 거기에다가 10배, 15배 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10배, 15배 주면은 25만 원에서 45만 원이에요. 네. 15배 줘야지 4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0조, 500조가 노멀라이제이션 지속적이라고 투자가들이 보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그 이번에 합의해서 그거 한 것을 외국에서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나라 대부분 돈 많이 번 데는 이제 무조건 10% 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가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닝 파워로만 가는 거지 이런저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날아갈 정도로 뭐 미친 듯이 외국 사람이 들어올 것이자 외국인들이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다만 걔네들도 알죠. ETF도 있고 우리나라에 돈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ATM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러기엔 너무나 어닝 파워가 높으니까 그러다가 자기네 발등 찍히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 나왔다 할지 그건 지켜봐야 돼. 그래서 삼성전자가 해결됐다고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이나 어디야 삼성전기나 뭐 현대중공업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했을 때 이게 해결됐으니까 아웃퍼폼을 확실히 한다. 천부당 만부당은 아니지만 그렇게 단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댓글에서 난리 나겠네 또. 지금 노조 이슈가 사실은 진행 중이죠. 투표도 진행 중이고 뭐 이슈는 계속 있어요. DX 노조 같은 경우는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사실은 노사가 아니라 이제 노노 갈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30만 원 지금 거의 근처까지 종가 기준으로 간 거, 그리고 장중에는 30만 원 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 추정치로 네네. 네, 딱 그만큼 밸류를 이제 인정받고 계산받아서 간 거지 프리미엄을 더 줄 생각은 좀 없어 보인다. 아직은 없다고 저는 이제 보여져요. 약한다. 네, 약하다. 그럼 하이닉스가 더 한다면 그러니까 근데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밸류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게 판단하겠죠. 하이닉스냐 마이크론이냐, 키옥시아냐, 샌디스크냐. 요거는 얘네들끼리 그렇게 노는 거예요. 네. 네 명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차장님께는 오늘 단연 삼성 전기 얘기를 또 네.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도 우와 17%의 상승으로 제가 보니까 삼성전기가 100만 원을 언제 처음 넘기면서 종가를 형성했더라 보니까 5월 13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오늘 157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9거래일 10거래일 만에 100만 원대에서 157만 원 간 거니까 와, 진짜 속도도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삼성전기 막 주가 변동성 나올 때 그때 50만 원도 안 됐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이제 뭐 MLCC 이야기 많이 했었고 무라타에서 가격을 인상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 삼성전기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목표 주가가 170만 원짜리가 가장 높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오전에 저희 증권사에서 200만 원짜리가 하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SK증권에서 200만 원 나왔고 한 군데 더 나왔어요. 신한투자증권에서도 200만 원 불렀더라고요. 삼성전기. 아 그래요? 네. 여기 지금 SK. 본부장님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신의. 두 개 또 갖고 와주셨네. 둘다 가져오셨네. 아주 그래. 확실히 메스터였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저도 오전에 여기 네. 화상 회의가 있어가지고 네. 저도 참가해가지고 이제 연구원분들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디램이나 낸드에 비해서는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로로 가격이 올라간다면 지금까지 올라온 수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MLCC 가격 상승에 대한 초입부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관점으로 그걸 이제 기반으로 했을 때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MLCC 같은 경우 2018년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호황기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장 쪽에 대한 모멘텀이었고 이번엔 좀 더 고사양 쪽에 대한 MLCC 모멘텀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수익성도 좋아질 것이고 뭐 기간 자체도 지금 리드 타임이 뭐 2년 가까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뭐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눌림이 나올 때에는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좀 가파르게 나왔을 때 뭐 네, 삼성전자로 치자면 뭐 한 2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그 구간 그렇죠. 그거 좀 비슷하게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산업적인 트렌드로 보지만 제가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라는 산업 캐파 때문에 각 국가들만의 시가총액이 바뀔 정도로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소버린 AI? 근데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의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산업적인 파급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삼성전기 오늘 MLCC 쪽도 굉장히 좋았고요. MLCC가 폭발을 했습니다. 네, 진짜. 기판 쪽도 네. 굉장히 좋았고요. 네. 우리 뭐 작은 기업으로 이야기 가끔씩 제가 드렸었던 해성 DS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MLCC 기판 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쪽은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거고 예전에 HBM 쪽이라든지 D램 쪽에 대한 가격 상승과 비슷한 궤도로 움직여준다면 네.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뭐 2026년도와 7년도에 대한 실적치를 가지고 왔을 때 네. 합당한 PER과 PBR이 좀 나와야 된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수치로만 보자면 엄청나게 고평가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이 되는지 여부가 지금부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사막 콘덴서도 상한가 같고요. 아모텍도 상한가를 갔고요. 네, 삼성전기가 이제 17% 이상 올랐고 MLCC가 지금 이렇게 군집으로 MLCC가 오늘 튀었습니다. 기판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 본부장님 아까 예, 이렇게 예. 두 장 들어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완벽하게 지금 목표가 상향 200만 원 삼성전기 나온 걸 마스터하셨다 해주셨으니까 저희 좀 네. 알아듣기 쉽게 네. 설명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리포트가 요거 삼성전기하고 신한도 있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SK증권? 근데 SK증권하고 신한하고 한 군데 더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기로는 앞에 계산하는 말이 아니고 SK증권이 제일 잘 썼어요. 어. 잘합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저는 칭찬할 것 같아요. 네. 그 누가 뭐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왜 가느냐 뭐 네. 하고 그러는데 아까 그 얘기도 맞아요. 그 2등이 1등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장이 피크아웃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분석 있었어요. 2020년 2000년 그 IT 깨끗 때도 시스코 그러니까 근데 그건 다른 게 뭐냐면 2등이 실적이 더 나쁜데 그 내러티브가 강해서 1등을 앞선 경우가 IT 버블 깨지고 할 때가 그랬던 거고 지금은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뒤져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은 삼성전자 못지않게 하이닉스가 이익 파워가 높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2등이 1등을 바꾸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곡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걸 해드리는 거고 두 번째 심플 투 언더스탠드 이해하기 편안한 주식이 가장 탄력이 좋아요. 그 돈의 힘이 많을 때 지금 수급이 유동성 장세가 기본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금리 오른다 하지만 우리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같은 거면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에 사람들이 손이 많이 척하는 거예요. 유일한 거는 삼성 하이닉스가 절대 주가가 200 몇십만 원 단위가 높아졌다는 게 유일하게 단점이지. 예, 사실은 단점이 사실은 금방 나타날 가능성은 없고 삼성전자가 장점이 확 올라오면 파운더리라든지 이런 게 확 올라야 되거든요. 그건 잠재력이 맞는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벌어지긴 어렵지만은 근데 또 그렇게 하기는 사람 어렵잖아. 이지 턴더스 파운드리 하면은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근데 반도체 하면 알아듣기 알아들으실 쉽다 수 이거. 있지. 그런 관점에서 네. 삼성전기하고 LG노텍은 이지 투 언더스탠드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아, 이렇게 깐 이유가 있어요. 삼성전기 MLCC 하는데 대체 삼성전기 MLCC가 MLCC 뭔지, MLCC 비중이 얼마인지, LG 이노텍은 같은 MLCC 회사인지 아니면 기판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이지 투 언더스탠드 못 하잖아요. HBM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지 투 언더스탠드 안 될 때가 사실은 기회인 거예요. 이지 투 언더스탠드 아닐 때가.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기는 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삼성전기 리포트 핵심은 아까 그 얘기입니다. MLCC가 좁쌀 같은 건데 반도체 가격처럼 따라간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인가 과거에 쇼팅이 났을 때 5년 전에 5년 전이네요. 2000년 초반에 사이클이 있을 때 기판 가격 MLCC도 그때도 그렇지만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기판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30% 50% 올라가는 게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삼성전기는 MLCC가 주종이에요. 그렇죠. 그게 매출의 한 40 몇 프로 차지하고요. 이익의 한 60%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기판이 있고 다른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MLCC하고 이게 소자인데 패시브 소자하고 이게 기판이 있는데 기판하고 둘 다 공급하는 회사가 없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번에 실리콘 커패시티라고 얘기하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네. 이 커패시티가 MLCC 같이 커패시티가 기판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인베딩 이제 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너지가 있다는 거가 기존부터 얘기 나왔던 거거든요. 기판 만드는 회사에 일본에서는 이비덴이라고 엄청 잘 나가는 회사가 있고요. 그게 PER이 60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MLCC 잘하는 회사는 일본에 또 무라타라고 있어요. 네. 얘가 삼성전기보다 낫다고 하는데 얘네도 20, 30배 하다가 얘도 40배 가. 그러니까 무라타도 40배 넘어가고
MSCC 네. 기판도 60배인데 그럼 평균하면 50배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한 50배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둘 다 하는 회사는 우리밖에 없는데 실리콘 커패시터 시대가 열리면서 향후에는 이게 인베디딩 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인베디드 된 것이 인베디드 해가지고 파는 것이 얼마다 이런 거 없어. 네. 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 이거에 방점을 주니까 원래 PER 50배인데 지금 PER 50배가 아니고 60배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아니다. 27년도 실적 쓰지 말고 28년까지 보자. 28년도 넘버에 50배를 준다. 27년도 넘버에 60배 준다. 이렇게 나온 숫자가 20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가시성을 여자분이 미래를 지향적으로 시너지가 있다고 보고 28년 거 땡기느냐 50배 이상을 땡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MLCC 얘기, 삼성전기가 올라가면서 뭐 다 들어간다, 다 필요하다, 반도체 이 전기 전자의 뭐 쌀알이다,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업체가 지금 1등이 무라타인데 무라타가 가격을 올린다. 그럼 여기도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런 논리로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게 한참 됐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실리콘 캐패시터? 캐패시터. 네, 1조 5천억인가요? 1조 6천에. 그 정도. 1조 5천억, 네, 1조 그쵸? 6천억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네 공급 이슈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또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야 무섭게 달리네요 진짜. 더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근데 본부장님 질문인데, 말씀으로는 예. 요 리포트를 믿음이 간다면 뭔가 더 갈 수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금방 안 팔 수 있죠. 이 친구들이 이분들이 보표주까지 200만 원 한 이분들이 100만 원, 140만 원 이런 것들이 한 달 전게 아니에요. 불과 일주일 전, 열흘 전에 리포트를 쓰고 또 쓴 거예요. 두 배로. 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두 배는 아니더라도 한 50%, 40%가 높인 거거든요. 네. 그게 아까 그 지난주에 나왔던 그거예요. 지난주 20일 날 리포트 29일 나온 게 실리콘 커패시티 넘버를 줬다는 거예요. 1조 5천억의 마진이 30%까지 갈 수 있다 하니까 이 전망까지 높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실리콘 커패시터 처음 오더 받은 것이 그 마벨이라는 회사일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 회사 말고 딴 데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7년, 28년까지 땡겨볼까? 이익 전망을 한 30% 높여볼까? 이게 지금 그 요거 주말 사이에 생각한 거죠. 열심히 쉬면서 아예 안 되겠다. 너무 늦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두세 군데가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 화면 잠깐만 네, 보여주세요. 이것도 볼게요. 가끔씩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요 이비덴 일렉트로닉스 사업부 FC BJ 기판 포함해가지고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피크를 계속해서 상회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FC BJ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무라타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무라타가 굉장히 앞서 있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삼성전기도 많이 따라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뭐 MLCC가 필요한 자들이 많은데 공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슈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MLCC 같은 경우도 무라타 쪽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올 수 있고 FCBJ 같은 경우는 이비덴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져올 수가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4월 달에 대만 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메모리가 많이 올라와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품목별 매출액을 보면은 증감률 기준으로 봤을 때 메모리가 많이 올랐는데 MLCC라든지 PCB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뭐 MLCC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올라오는데 초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만 쪽에서도 MLCC라든지 PCB 같은 경우에서 많이 못 올라왔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MLCC와 뭐 FCBJ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MLCC와 그리고 뭐 PCB 기판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에서 우리 쉴 때 뭐 일본의 또 MLCC 3사가 주가가 굉장히 또 많이 무라타 올랐다. 타이유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에 오늘 영향이 있었고요. 기판 관련주도 조금 따로 보면 뭐 LG 이노텍 23% 오르면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런 표현 황제주 어쨌든 100만 원을 넘어섰다. 106만 원대. 네. 뭐 이렇게 인텍플러스 아까 본부장님 짚어주셨는데 18% 올랐고요. 여기 삼성전기 기판 쪽에도 이제 끼어 있고 대덕전자도 10% 이상 올라갔고 TLB, 이수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심텍 이런 식으로 심텍은 좀 약하긴 했는데 이렇게 기판 쪽도 좀 잘 갔습니다. 본부장님 짚어주실 부분 혹시 있으세요? LG 노텍이 리포트가 나오진 않았죠. LG 오늘. 노텍?
근데 지난주는 안 왔어요. 지난주 나온 숫자가 지금 120만 원, 130만 원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00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요. 똑같이 비슷한 뭐 삼성전기나 이거나 이격도는 엄청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LG이너텍은 보십시오. PER 오늘 올랐지만 오늘 올라서 20배 후반 이렇게 됐을 겁니다. 20배가 싼 거야. 근데 LG이너텍은 기판으로만 올라가는지 전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LG이너텍의 기판의 비즈니스 비중이 15%도 안 되거든. 10% 제가 알기로는 한 8% 정도 그쵸. 되는 걸로 알고 10% 있어요. 정도. 8%. 예. 근데 이게 이거 물론 카메라 모듈이 훨씬 중요해요. 카메라 모듈이 80% 정도, 70% 이상 돼요. 그게 애플 쪽 나가는 애플향, 거. 그죠. 그런데 이게 기판으로 해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싸다 상대적으로 삼성 전기보다. 그래서 돌아가면 한다. 이건 이해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애플하고 관련돼서 엮으면 모르겠는데 기판으로 계속 가는 그런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차님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게요. LG 테나 노텍 기판으로 봐야 돼? 하마 TV 잠깐만요. 테나 하마 TV님은 전기 노텍 너무 올라가서 주목 못 받은 섹터 잘 봐야 된다고 채팅창에서 말씀해주시고 아아님은 심택도 궁금하다고 말씀해주시고 또 SKC는 못 갔다. 요거 볼까?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심택도 좋긴 좋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어쨌든 좀 기판 쪽 유리 기판도 있고 그렇죠. 네. 목간 쪽을 더 봐야 되나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데 차장님의 의견은요? 아, 참 이게 네. 더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더 올라가는 시장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데 어, 요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릴 때 자주 말씀드렸던 게 여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한 25% 정도 벌어지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약 20% 정도입니다. 아, 20% 정도인데 제가 이걸 왜 갑자기 말씀드리냐면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20일 이동평균선이랑 이격도가 36%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이익 추정치가 따라왔는데 25% 정도. 근데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 36% 정도 벌어져 있고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35% 정도가 이격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요. 기업들도 좋고 지금 성장 밸류가 붙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성장 밸류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멀티플을 더 줄 수도 있고 다 좋은데 이격이 너무 벌어지면 이격이 좁혀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거나 기간이 옆으로 기어지면 옆으로 계속 누워버리면 이동평균선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격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추격보다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삼성 전기도 그렇고 아까 실리콘 캐파시티 말씀을 해주셨는데 채팅창에서도 요즘에 캐파시터가 유행인가 봐요. 뭐 이런 얘기. 네, 전력 인프라에도 그렇고 제노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실리콘 캐파시티도 있고 슈퍼 뭐였는데? 그거는 다 뭐였죠? 달라요. 아, 달라요? 그릇이 큰 거하고 이거 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MLCC에서 세라믹 대신에 실리콘을 하면서 실리콘. 그다음에 그 칩 옆에 칩 옆에 얼마나 떨어지느냐 붙느냐 인베디드 하느냐 그런 개념이 달라지고 어. 그 실리콘이 되는 거거든요. 실리콘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MLCC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슈퍼컴퓨터하고 다른 겁니다. 맞아요. 그 맞아요. MLCC를 완전히 대체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더 고부가 제품이고 그러니까 성능이 더 뛰어난 데에 필요하다. 그래서 MLCC가 완전히 없어지면은 뭐 수익성이 좋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MLCC에 추가적으로 요게 이제 실리콘 캐파시터는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캐파시터라 그래서 슈퍼 캐파시터, 실리콘 캐파시터를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거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엮으면 애플리케이션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I 서버 이렇게 들어가는 MLCC하고 실리콘 캐파시터 대체하는 거하고 슈퍼 캐파시터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슈퍼 캐파시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캐파시터하고 배터리 중간 정도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아닌 그 조그만 회사 그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에너지 저장하는 용도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배터리 하면은 배터리는 엄청난 물 탱크 그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고 슈퍼 캐파시터는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소방 호수
소방호수. 그러니까 저장은 적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강하게 뭘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슈퍼라는 게 슈퍼 파워처럼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특수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이제 자동차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쓰이고요. 네. UPS 이런 쪽도 쓰이고 재생에너지 이런 데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서버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조금은 다른 용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또 궁금한 게 조선 쪽입니다. 조선이 업종으로 봐도 좀 잘 간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한화오션이 10% 이상 올라갔는데 한화오션은 한동안 좀 차트 모양을 보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서는 지난주부터 3거래일 연속해서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 쪽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9%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뭐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조선은. 요거 군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붙어준 것 같습니다. 군함. 우리가 네. 그 조선사들 중에서 큰 기업들 위주로 봤을 때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군함 쪽에 대한 노출도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보다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좀 캐나다 쪽이었나요? 캐나다 쪽에서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줬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2023년도까지 저가 수주를 받았던 물량들, 그리고 그 이후에 받았던 고가 수주 물량들이 이번에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보시면 현대로템도 좀 올라왔는데, 요런 이제 방산 쪽으로 엮이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는 것 같아요. 방산. 우리가 이제 네. 뭐 비행기라든지 뭐 탱크라든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해상 쪽으로도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발휘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조선주들이 많이 엮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리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환율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섹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베이스, 오늘은 이제 캐나다 쪽에 대한 군함 수주 가능성이라든지 사업 캐파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조선주들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괜찮은 대형 업종 중에서는 위에 쭉쭉쭉 다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또 우주 관련돼서 스페이스X 관련된 뭐 우주항공 쪽도 좀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짚어드렸는데 스피어도 9%대 대표적으로 좀 올랐고요. 뭐 HVM 17% 상승, 미래에셋 벤처 투자 9% 상승,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5월 말이고 6월에 스페이스X 상장 6월 12일. 네, 기다리고 있고, 또 이슈가 있던데 그 발사 성공 이슈가 있던데요. 일론 머스크. 그렇죠. 3세대 스타쉽 첫 시험 비행 성공했다. 위성 방출 등 핵심 임무를 완수했다. 뭐 이런 이슈가 어쨌든 있어서 투자 심리 도움 네, 되겠죠. 투심이 좀 네. 좋았다. 네. 본부장님 또 좀 짚어주실 내용 있으세요?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네. 아까 하나오션하고 똑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는데, 아까 그 조선 관련해서 그 캐나다 60조 수주 받는 거, 그게 6월 말 7월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하거든요. 수주 확정되거나 그렇게 된 게. 그럼 팀으로 같이 묶인다면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누가 3분의 1 가지고 3분의 1 가지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 현대중공업은 리포트도 나왔어요. 107만 원, 117만 원. 근데 희한한 게 한 리포트는 117만 원 부르는 부분 같은 거는 SMR 있죠. SMR. 갑자기 원자력, 먼저. 예, 소형. 소형 원자력, 두산 에너비와 똑같은 거. 그 SMR의 주 기기를 얘네들이 원래 갖고 있는데 기술이 있고 하는데 이것이 좀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재평가해야 된다 식으로 좀 다른 요소를 갖다 붙이는 리포트가 117만 원짜리가 나온 게 눈에 띄었고요. 현대중공업. 네. 다른 쪽은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엔진, 선박 엔진 이런 쪽에 다양한 전방위적인 익스포저가 상당히 의미가 다르다 하면서 목표 주가를 100만 원대 나온 게 한 두 개 나와서 하나오션보다 현대중공업은 조금 더 그런 콜도 몇 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쪽은 저도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여기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네. 이제 뭐 전체적으로 신조선가 추이 같은 경우도 과거 4년 평균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 중고성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야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금 좀 보니까 지금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3분의 1 정도가
해상전력이라고 한대요. 해상전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에서 건조하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해준다라는 그런 법안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 좀 나와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이거 좀 된 내용입니다. 한 달은 안 된 것 같고요. 한 2, 3주 네. 전에 나왔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과학이 많이 발전을 해도 이 선박에 대한 수요는 줄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추가적으로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3분의 1 정도가 해상 체계라고 하니까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반사 수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프로그님이 조선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가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게요. 조방원 중에서 조선 또 잊을만 하면 이렇게 가고 조정을 좀 받은 종목도 있지만 꾸준히 그래도 네 상승하는 종목들도 좀 있어서 하나옵션 눈물 난다 이렇게 올라도 아직 마이너스 머니뭉치님이 그렇게 연초 대비해서 별로 말씀하셨어요.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하나옵션이 진짜 안 맞아요. 올랐어. 재작년엔 가장 강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가장 약했습니다. 가장 약했지. 가장 약했죠. 10몇 프로도 안 올랐을까? 오늘 왜 올랐어. 그럴까요? 조금 올라요. 네. 네. 왜 그래요? 그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관심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쉬운 오히려 그 지정 확정 리스크 나오면서 방산보다는 LNG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뭐 FLNG 쪽에서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어쨌든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들 거기 추가적으로 엔진이 붙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변동성이 나왔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좀 시작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보는 게 낫겠지. 아, 소외된 거죠. 삼성중공업하고 소외된 거죠. 현대중공업 대비했을 네. 때 뚜렷하게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네. 또 때가 됐습니다. 네, 때가 됐습니다. 네, 시장하실까봐 또 때가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한 또 상품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하고 시장 얘기 또 이어가 볼 건데, 요즘에 상품들 참 좋다. 합리적인 가격, 진짜 상품도 괜찮다. 이런 평들 좀 많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오늘 갖고 온 상품, 일단 첫 번째입니다. 채선당 쭈꾸미 9인분 최초 구성 3만 원대입니다. 요거 제가 명색이 진행자고 아나운서인데 주꾸미가 맞아요? 쭈꾸미가 맞아요? 최준호가 주꾸미 아닌가? 갑자기 저도 주꾸미 같은데요. 주꾸미로 알고 갑자기 있는데. 굉장히 헷갈리고 GPT 물어봤어요. 궁금해지는데 뭐라 나오나. 주꾸미가 맞을까요? 쭈꾸미가 맞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계속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표준어는 주꾸미네요. 주꾸미. 주꾸미 맞죠. 네. 그러면 채선당 주꾸미 9인분 최초 3만 원대 구성 소개해 드립니다. 신선한 원재료만 깔끔하게 손질된 밀키트 되겠고요. 오동통하고 쫄깃함이 살아있는 식감이 또 예술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양념 주꾸미고요. 쌀떡, 대파, 3종 올인원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진한 감칠맛의 비법 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채선당 주꾸미 이렇게 지금 제작진께서 주셨는데 우와 뭐가 많네요. 떡인가요? 네, 떡? 떡인 것 같아요. 구성이 떡이구나. 떡도 들어있고 당연히 메인 주꾸미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굉장히 통통한 주꾸미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뭔가 침 나오네요. 네, 주꾸미가 이렇게 들어있고 떡과 요거는 버섯 같아요. 네, 채소, 버섯 이렇게 또 들어있고 대파도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흰 밥과 이렇게 주셨는데 혹시 두 분 드셔보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색깔만 보면 네. 좀 매울 것 같은 매워요. 느낌. 매워요? 네, 좀 저 매콤한가요? 방금 먹어봤는데 네. 엄청 매콤하고요. 약간 근데 기침하시더라고요. 네. 맛있는 매콤함입니다. 네, 그래요? 드셔보시고 제가 여기 지금 밥이 되게 많으면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좀 매콤해요. 근데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네. 근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맛있게 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먹으면 오디오가 껴요. 본부장님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서 더 이상 못 먹어. 매워서. 저한테는 상당히 매워. 그래요? 네, 저한테는 제가 매운 거 못 먹어서 맛은 괜찮습니다. 좋아요. 맛은 맛있어요. A0 오케이. A0 오케이. 매워서 먹으면 저도 좀 매워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매운 음식 먹으면 막
되게 막 추잡해 보일 만큼 매운 걸 잘 못 먹어가지고 많이 안 먹었는데 맛은 있습니다. 드셔보십시오.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도 네. 소위 맵찔이라고 하는 아 저는 근데 진짜 맵찔이라서 이렇게 세 명이 다 그러네요. 예, 근데 저도 약간 저 기준에서도 매콤하거든요. 근데 저도 같은 매운 걸 먹어도 요거는 맛있다, 요거 맛없다, 그건 있잖아요. 네. 근데 맛은 맛 진짜 있죠. 있어요. 맛 예, 있죠. 맛은 정말 그러니까 있어서. 매운 거를 좀 조금 좀 괜찮게 드시는 분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100%. 제 동생이 매운 걸 참 좋아하는데 생각납니다. 참 좋아할 것 쉽지 같아요. 않아요. 저는 쉽지 저는? 않아요. 아, 쉽지 않아요. 네, 이거 좀 더 먹으면 전 이제 말을 잘 못하고 막 이제 매운 거 먹으면 땀 나고 그런 땀 나요. 스타일이라서 네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어요. 확실히. 맛있어요. 예. 제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먹게 되는데 뭔가 계속 땡기는 그런 맛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먹게 되네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오늘 너무 덥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연휴에도 너무 더웠어요. 더웠고 오늘도 굉장히 더웠는데 에어팬 냉풍기 여러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래 보고 계시죠? 7옆 날개 천연종이 벌집 필터 화이트 그레이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79,000원 최초의 7만 원대 구성입니다. 7만 9천원 뭐예요? 저기 7만 9천 원이에요 이게? 왜요? 너무 싸서. 그러니까 맞아요. 7만 원대 구성입니다. 지금 화면에 저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우와, 누비야. 누비야. 저게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뭘 하나 들여놓으려면. 근데 공간 맞아요. 차지가 여기 보이세요? 여기. 네, 여기 앞에 작죠. 보이는데, 크지 않아. 그러니까 클로징 벨 라이브잖아요. 투자에 저기 투자까지만 가려. 그렇죠. 딱 조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투자에. 일반적인 선풍기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요. 선풍기보다 작은 것 같아요. 두 분이 지금 보시기에도 일반 선풍기보다 작다. 작아요. 네, 네. 그래서 공간 차지는 좀 적게 하고 이동은 쉽게 만들었고요. 전체 분리형이고 세척까지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화 냉각 방식 제트파워 냉풍기 엄청나게 시원하다고 하니까 한번 선풍기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거 굉장히 좋은 가격에 지금 반값 이상 54% 할인된 가격이니까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딱 하나만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요거 지난번에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제품인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 춘몽. 춘몽. 뭐예요? 춘몽. 춘몽. 딱 열잖아요. 이거 뭔가 이렇게 선물로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네. 상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춘몽이고요. 카 디퓨저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디퓨저고요. 이렇게 열면 디퓨저. 이렇게 나와요. 요 안에 있는 게 음. 디퓨저고, 네, 요게 이제 케이스인데 방향제. 방향제예요. 굉장히 쉽게 끼울 수, 열자마자 향이 너무 좋다. 아 그래. 네, 한번 향을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아. 좋죠? 괜찮네. 그렇죠? 괜찮아요. 은은하게, 은은하게. 너무 세지 자, 않으면서. 그러니까요. 끼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단추로 똑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게 이런 게 얼마나 갈까? 요거 제 갑자기 경험으로 궁금했어. 한 오래 가면 네. 반년? 예? 반년? 아 6개월 전. 그렇게 가요? 오래 가면. 네. 소모품인지 아닌지 헷갈려가지고. 소모품이죠. 리필 3개 들어있죠. 아 리필 세 개. 그러니까요. 명품 향수, 차량용 방향제, 춘몽, 홀더. 요게 홀더예요. 근데 홀더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가죽 느낌이에요. 홀더. 가죽 맞겠죠? 홀더 그리고 리필 3개를 드립니다. 36,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노란색과 요거는 황토색, 네, 주황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요거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요거까지 드려요. 요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붙이시면 클립이거든요. 그러면 송풍구에 꽂아도. 딱 끼우시면 엄청나게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죠. 자, 시장 얘기 돌아갑니다. 맛있는데 이거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시겠다. 너무 맛있는데 아 근데
저는 진짜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잘 드시는 분들은 네. 잘 드실 것 같습니다. 진짜 못 먹- 잘 드시는 분들은 안 맵게도 드실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오, 매콤한 매력에 밥을 볶음. 2배 정도 두면 좀 먹기. 밥을. 저도. 근데 맛은 있습니다. 그건 진짜 보장. 자, 시장 얘기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제가 뭘 기억하냐면요, 본부장님. 네. 27일, 그러니까 내일 삼성닉스 단일 종목 이제 2배 네. 레버리지. 그렇죠. ETF 출시 그 전날 네.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다. 네네. 이런 말씀 지난주에 좀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그래서 딱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오늘 분위기 보고. 눈치 작전을 보고 있다. 뭐예요, 그게? 어떤? 아니,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본다면 삼성 30만 원 안 됐죠. 30만 원 안 됐나? 삼성전자 29만 9,500원. 29만 9천 원. 하이닉스를 딱 봤을 때는 하이닉스 예상하는 만큼 갔어요. 삼성전자는 진짜 30만 원 못 가나 싶었는데 진짜 못 가네. 그래서 ETF가 두 가지잖아요. 16가지 종목이 나오죠. 네. 그 선물 이 현물 말고 선물만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고 네. 선물 이 현물 아닙니다. 선물만 하는 ETF가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선물하면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그 삼성증권이 엄청 많이 하고 한국투자가 두 번째 하고 그 저기 뭐지 보수 미래. 보수도 0.4도 있고 0.2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로 확 몰릴 것 같아. 하이닉스로. 확 몰릴 것 같아. 왜요? 아니, 오늘 보여줬잖아. 아, 오늘 기세로 보면 이게 뭐 내일 모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에는 하이닉스랑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내일 삼성전자 6%하고 하이닉스 2% 가는 거 아니야? 아유, 뭐 점쟁이 근데 하여튼 저 내일 안 해달라는 내일 안 말씀. 나오니까 내일 이건희 대표하고 알아서 하시고 전화한 걸 하면 안 돼요? 기세는 하이닉스가 좀 있어 보이고 삼성전자 LG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쪽에 부품 쪽도 신경이 안 쓰이는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웬만큼 사마콘데서도 가고 다 가잖아요. 그쪽 한쪽에 들고 싶고 반도체 갖고 싶고 삼성전자가 또 중간에 찡겼다고 해야 되나? 굳이 삼성전자 뭐 새롭게 더 사? 가려면 하이닉스 사든지 마이크론 사든지 샌디스 사든지 키옥샤 사든지 살 게 너무 많아요. 그 부품은 아까 소재는 다르잖아요. 삼성 전기하고 LG노텍은 20배, 30배, 50배 주고 사마콘센 하는 거니까 삼성전자가 낄 때가 애매해졌다. 해결되는데 삼성전자는 이걸 확실히 뒤집어 엎으려면은 압도적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리레이팅 대한민국 리레이팅 돼갖고 아직 1등이니까 주가에서 네. 시가총액에서 아니면 파운더리에서 진짜 확 하는 게 나오든지 하지 않으면은 질질 끌려갈 것 같아요. 이거 삼성전자 근데 노조 그 투표가 언제까지죠? 오늘까지 아니에요? 27일까지죠? 내일까지인가? 내일까지죠, 내일까지니까 내일까지면 내일 발표가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일 결과에 대해서. 내일 장 끝날 때 발표되겠죠? 아, 그런가요? 아닌가? 내일 중에 나올 수도 있고 내일 중에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장중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투심. 다른 무슨 뭐 달라진 게 있나요? 10몇 프로 가져가길 6% 가져간대요? 아니잖아요. 10몇 프로 가져가 다시 20% 해준 거 그냥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부결될까 봐. 네네네네. 부결되면 개떡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까도 노노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별거 신경 써야 돼. 알아서 하라 그래요. 이 정도 했으면 국가가 난리가 뽀겠는데 전 세계가 난리가 뽀개고 그죠? 미국에서도 야 쟤네 이러는 거니까 마이크론 사자 뭐 그러했다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론 팔고 이러는 판인데 네. 알아서 해요. 적당히 하든지. 근데 오늘의 기세로 보면 하이닉스로 내일 좀 ETF 쪽 몰릴 가능성이 조금은 느낌이. 네. 혹시라도 부결되면 더 몰리겠지? 혹시 안 그렇게 그럴까요? 되면 네. 노이즈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채팅창에서는 10시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거 나오면 삼성을 더 사실 거냐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내일 그거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 그러니까 저는 내 그렇게 말이 보여집니다. 싸게 사라고 싸게 사. 네, 싸게 사시고 더 탄력 있는 거 사든지 싸게 사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보시고 못 봤으니까 삼성전기하고 LG전도 못 보고 현대중공업도 안 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목표 주가가 삼성전자가 금방 40만 원 되고 하이닉스가 금방 300만 원 될 것 같지만 또 다른 영역으로 간 거예요. 이제 체크앤 밸런스가 있으니까 새로 사신 분들은 안전 마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눈치 잘 보시고 하실 필요가 있죠. 팔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 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 차장님의 의견은 ETF 관련돼서 이게 사실은 이게 하루 만에 손실도 사실 엄청나게 볼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먹으면 엄청나게 또 먹지만 네. 그러니까 2배 레버리지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닙니다. 저는 뭐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맞고 저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이 반대급부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어떤 종목을 매매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보면서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오랜만에 태양광 쪽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반도체 장비 이야기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광 쪽으로 많이 엮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변동성이 나왔고 오늘 보니까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14% 정도가 올라오거든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쪽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주면서 태양광 쪽에 대한 투자가 지금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30년부터 연 100기가와트 규모 그리고 앞으로는 100테라와트까지 규모를 키우겠다라고 하는데 100테라와트면 원전이 10만 기가 동시에 돌아가는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이게 많이 와닿진 않지만 이런 업종들 태양광 같은 경우도 뭐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이 중국 기업들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상방은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태양광도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메모리얼데이 우리로 치면은 현충일? 우리로 치면 현충일로 미국 시장이 쉬어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당연히 내일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뭘 좀 봐야 될까요? 이슈가 이번 주는 사실은 네. 엄청 많은 거는 별로 없어요. 실적도 그렇고 물가 지표 하나 PC 네, PC 나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3.9 이렇게는 3.9까지 나온다 네. 하더라고요. 그거 나오는데 그거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은 금요일날 반영되는 거니까 수요일까지는 이거 말고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 그거 있고 금통위 네. 금리는 동결하겠죠. 신현종 총재 네, 첫 첫 번째. 번째. 예. 네. 근데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여건이 많다는 게 일반적 경제학자 다 얘기하는 건데, 그 경제 성장이 높아지고 유가 올라가는데 금리를 높여야죠. 금리를 낮추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메이크센스하지 않고요. 근데 하지만 이게 오자마자 바로 금리를 높이기는 어렵잖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금리는 높이지 않는데 어떤 코멘트나 어떤 만장일치 이런 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목요일이죠. 오히려 그게 중요하고 내일은 이게 ETF가 가장 중요하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물가와 관련돼서 이게 해결이 된 것 같으니까 또 흐지부지 될 수 있는데 연준 이사들이 얘기를 해요. 발언들이 많아요. 연준 이사들이. 사실은 크리스퍼 월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는 발언을 했어요. 매파적으로. 크리스퍼 월러가 비둘기판데 매파적으로 했거든요. 금리 인하 없고 금리 인하는 없다는 게 기본이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줬어요. 크리스퍼 월러가 케빈 워시하고 막판까지 경쟁했던 게 크리스퍼 월러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도 굴스비도 있고 뭐 카시카리도 있고 뭐 있는데 한 4-5명이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매파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희석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어텐션 되는 거하고 물가지표 PC 저는 그렇게 봤어요. 실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것도 있어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28일 날 있습니다. 거기서 뭘 봐야 돼요?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지 말지 뭐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 뭐 네. 심의 의결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늘렸으면 좋겠네요. 안 늘리면 네거티브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 이미 인더 프라이스 돼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프로그램으로 매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좀 시장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쵸? 기대감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배분해 놨었던 비중을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차익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코스닥이 지난 금요일에 5% 지수가 올라가면서 우와 이제 코스닥 언제 가나 했는데 차례가 왔다 막 국민성장펀드 이랬는데 약간 오늘 좀 아쉬웠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매크로가 이제 싹 바뀌려고 하니까 한국의 대표주 그러니까 이익이 나온 주식 먼저 가야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용두삼이처럼 된 것처럼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다음 미국도 금리를 인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쏘쏘하니까 그럼 코스닥은
갈론만 가고 가지 못할 거는 조금 쉬고 네. 중첩이 되다 보니까 이게 2% 오를 정도 힘은 도저히 없었던 거죠. 그 자체가 처음에 한 것이 약간은 좀 숨고르기를 필요한 그렇다고 오늘 끝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이제 이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한 번 돌게 돼 있는데 그 도는 타이밍을 좀 구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매크로가 개선되는 듯하게 보이는 것이 안 좋다가 그러면 먼저 코스피 먼저 가요.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돌 때는 코스닥이 갈 수 있죠. 그 한국이 정책적으로 계속 좋은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그 국민연금의 그런 뭐 비중 바꾸는 거 이런 거 포함해서도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이 되고 나아가서 코스닥도 그렇고 이런 식이 계속 나오면은 결국 코스닥 쪽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은 좀 약한 거예요. 삼성전자이닉스가 안착하고 나고 LG노텍이나 이런 거 현대중공업이 다 올라가고 나면은 갈 데가 없거나 쉴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코스닥이 그때. 의미 있게 가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거나 올해 금리 인하 없어요.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이 있는데 금리 인상은 없다. 최소한 금리 인상은 없어. 뭐 그렇게라도 나와야지 좀 추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내일 또 중요한 기점이 될 듯하네요. 본부장님 이따가 단독 방송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주말에 올라갔던 한동희 위원님이랑 네네. 하셨던 거 이쪽에 시켜주세요. 네. MC 보셨던 거 네네. 영상 봤거든요. 네네네. 네. 거기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질문이 한 10년 정도 반도체 애널 하면은 좀 감이 온다. 이런 얘기를 네, 진짜 주제 높게 하셨는데 네네. 10년이 아니라 본부장님 거의 30년 다 돼가지 않으세요? 30년 정도 봤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또 어떤 반도체 쪽으로 테크 쪽으로 감이 오실지 오늘 단독 방송도 저도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아니었어요. 네. 네, 기대한다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자, 김장렬 본부장님, 이재규 차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로징벨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갑니다. 오늘 김한진 박사님의 인사이트 함께하고 그 뒤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장렬 본부장님 테크 세션 이어지니까 쭉 함께해 주시죠. 잠시 뒤에 김한진 박사님과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